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십신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배웠던 거 그냥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목과 병화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운동을 한다. 양의 글자니까. 그리고 경금과 임수는 이제 뭐 이게 음 중에 양이긴 하지만 결국에 얘네는 이제 뿌리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실속을 차리고 화려한 것과 거리가 먼 친구들. 그러니까 반대로 얘네들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가 이제 이 신금과 개수인데 얘네들은 이제 음 중에 음이죠.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이제 막 더 확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맞는데 확산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사실 이 신금과 개수가 있으면 은근히 잘난 척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화보다 무서운 거죠. 병화는 솔직해요. 솔직하다. 자기가 잘나고 싶은 거 좋아하고 그 잘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 눈에 보여요. 이 병화는. 누가 봐도 막 남자답고 좀 이렇게 확산하려고 하고 나대고 싶어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미 신금은 안 그래요. 신금은 그러고 싶어요. 병아처럼 잘나고 싶고 나대고 싶고 내가 최고인데 그거를 보여주질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이 친구는. 그래서 신금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거예요. 상대하기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이랑 지내고 보면 너무 까다롭고 뭐 뭔가 신금이 많으면 또 옛날에 나르시스트 같은 성향이 되게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과 개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신금과 개수가 있으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음들은 특히 신금과 개수 이게 항상 이 둘 다 확산 상승하고 싶어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숭 떤다고 하죠 보통. 그런 느낌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이 글자들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무토는 한 번 더 무토와 기토를 말씀드리면 무토는 당연히 확산하죠. 기토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하지만 기토도 양의 기질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아닌데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토는 이제 음운동에서 양으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양의 기질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무토는 그 반대겠죠. 양에서 이제 음으로 운동을 해주려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돌아볼 줄을 알아요 본인을. 음의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무토인데. 그리고 오늘 할 건 이제 십신인데 이 십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심하신 분께서는 이제 오행을 아예 안 보고 십신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강의할 때. 어차피 오행 무슨 의미가 있냐. 식상, 뭐 식신상관, 그리고 뭐 관인소통, 뭐 비경겁제. 얘네들의 특징만 알아도 사주 해석하는데 문제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뭐 그런 분들의 뭐 그런 거를 전 존중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병화를 쓸 때와 정화를 쓸 때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구분을 만약에 안 하고 단순히 어떤 사람이 식상 쓴다. 아, 식상? 아, 표현력? 뭐 내가 뭐 내 말을 할 수 있는 거? 나의 뭐 의사 표현 능력? 뭐 강의력? 이러잖아요. 근데 강의력 뭐 의사 표현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병화를 식상으로 쓰는 거와 정화를 식상으로 쓰는 사람이 그게 같아요? 언변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병화를 식상으로 쓰는 사람과 이 정화를 식상으로 쓰는 사람. 그 극단적으로는 병화를 식상으로 쓰든가 임수를 식상으로 쓸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식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식상을 임수로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무식상이 아닌데 왜 무식상 같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임수나 경금 이런 사람들은 무겁게 쓰는 거예요. 식상을 안으로 들어가게. 근데 막 병화, 뭐 신금, 뭐 개수 이런 걸 식상으로 쓰면 엄청나게 표현을 많이 하겠죠. 딱 누가 봐도 식상이 강한 사람이다 느낌이 나지만 이 임수, 정화, 기토
이런 친구들은 티가 안 나요. 식상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엄청 응축하고 하강하고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애초에 이 글자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숨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러한 구분 없이 십신을 해석한다는 거는 오류라는 거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십신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까지 사주 해석을 오행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십신도 오행으로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뭐 식상이나 뭐 인성, 뭐 관성, 이거 다 양의 글자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저희가 식상하면 어떻게 알고 있죠? 표현력.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나의 표현, 나의 재능. 근데 봐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의 재능. 왜 식상이 나의 재능이냐? 그러니까 일간이 생하는 거죠. 내가 생하는 거예요. 일간이 생하기 때문에 나의 온전한 에너지를 생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재능, 나의 표현력, 나의 그런 의사 능력, 그게 식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봐봐요. 병화를 쓰는 사람을 식상을 병화로 쓰는 사람은 화려하게 쓰겠죠. 누가 봐도 아, 쟤 식상 진짜 강하다. 쟤는 진짜 좀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용하게 자기 식상을 유튜브나, 저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로 조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남들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뭐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말고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 보면 막 그림이나 막 이런 걸로 표현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뭐 저보다 되게 유명하신 뭐 사주 명리, 그런 거 다 임수로 하는 거잖아요. 임수. 조용하게. 그러니까 식상도 식상 나름이라는 거죠. 이제 병화를 식상으로 쓰는 사람과 이제 임수를 쓰는 사람, 신금을 쓰는 사람. 식상뿐만 아니라 뭐 인성도 그렇고 뭐 비견 겁재도 그렇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오행별로. 근데 어떻게 이런 글자의 음양을 구별하지 않고 십신이라는 글자만을 가지고 사주를 해석한다는 거는 굉장히 오류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또 오류냐? 이 십신이 만약에 천간에, 그래 뭐 사주 원국에 어떤 사람이 뭐 식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운이 막 예를 들면 식신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어떤 사람이 사주에 이제 천간, 여기 정관도 있고 식신도 있고 비견겁제도 있어요. 근데 대운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을목일간이다. 그럼 정화가 식신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만약에 운이 사오미로 가요. 사오미. 만약에. 그럼 이 사람 식신 잘 써요? 이 정화를 식신으로 쓰는 을목일간이 못 쓰죠. 못 쓰는 거예요. 이 사람 식신. 근데 이 원국, 이 대운과 세운을 보지 않고 원국에 십신이 어떤 글자가 있는 것만 가지고 너는 식신이 있으니까 너의 표현력과 너의 재능을 마음껏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명리학이. 이거 오류다, 오류, 이것도. 결국에는 십신이라는 것도 근본이 오행의 사계절 운동, 오행이 각각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거기에 덧붙이는 거잖아요. 십신은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그 근본을 버리고 글자만 해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주 원국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아니 내가 정관 뭐 식신 비견 가지고 있는데 대운이 사오미로 가요. 근데 이 사람 정화를 식신으로 쓰는데 사오미에서는 정화가 힘이 없죠. 앞에서 말했죠. 사오미에선 병화가 힘이 강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식신이 아니라 상관을 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엄청나죠, 차이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을목일간이 정화를 이제 식신이죠. 근데 운이 사오미예요. 근데 이 운 안 보고 이것만 보고 넌 식신 써야 된다. 오롯이 하나. 넌 전문가 돼야 된다. 근데 사오미에서는 정화 못 쓰죠. 병화 써야 돼요, 병화. 근데 을목 입장에서 병화가 뭐죠? 상관이에요.
완전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거 오류에 오류. 상관을 쓰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정화 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 원국만 보고.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식신이 편할까요? 병화가 편할까요? 식신이 편한 사람이에요, 원래. 왜냐? 천간에 있으니까. 천간에는 내 마음, 내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을목 입장에서는 정화가 좋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편한 거예요. 표현하기가. 자기 재능을, 그러니까 을목은 재능을 막 이렇게 병화처럼 표현하고 싶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실속 있게 정화 조그맣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원래. 근데 운에서 사오미가 와버렸죠. 그럼 운을 따라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야 탈이 안 나요. 여름이 왔으니까 반팔 입어야죠. 겨울이 뭐 혼자 패딩 입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이 좀 두서없이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자면 십시는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십신을 글자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다. 오행의 각각의 성향과 성질을 봐야 되고, 세 번째, 사주 원국 자체로 있는 십신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한 오류다.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어떤 십신을 쓰는지 대운과 세운이 정해지는 거지, 거기서 정하는 거지, 애초에 사주 원국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